자세히 알기는 시간도 사실 짧고 이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휘리릭 요약본처럼 맛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좋겠고요.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건강과 외모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다니는데요. 저는 사회적 나이는 54세이고요. 주민등록 나이는 53세고요. 신체와 외모 나이는 43세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막 자랑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피부인데요. 이 사진보다 실제로 보시면 피부가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다 메나텍 덕분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내년에는 42살, 신체 나이, 외모 나이 42살로 한 살 더 내려가기를 말하는 것이 저 목표입니다. 저는 클린을 통해서 살을 빼고 나서 꾸준히 이 1교시에서 들으셨던 그 헬스 제품을 먹으면서 관리를 했고요. 또 루미노베이션과 퍼스널 케어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결과이고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메나텍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저와 다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지난 11월 달에 메나페스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부터 한 2개월 전 사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이 2018년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보다 4살이나 어렸을 때 찍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 네, 조금 전 강의에서 우리 포스파티딜세린을 3개월을 먹으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캡처를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우리 뇌 건강 제품인 코그니테이트를 안 먹었는데 지금 코그니테이트를 먹은 지 한 2, 3주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신체 나이, 피부 나이뿐만 아니라 뇌 나이도 10년 이상 되돌아간 사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헬스 제품 열심히 드시고 또 신체 나이, 뇌 나이 젊게 하시고 또 루미노베이션과 퍼스널 케어로 피부와 외모 나이 돌리러 지금부터 출발해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요, 세수를 하고, 또 샴푸로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서 또 화장품을 바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욕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화학물질, 즉, 독소에 노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 질병은 몸속의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디톡스, 클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몸속의 염증 물질, 즉 독소를 몸 밖으로 반드시 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독소는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중금속 이런 외부 독소하고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스트레스, 유해균 같은 내부 독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외부 독소는 다시 유입 경로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구독,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체처럼 호흡기로 들어오는 흡입독, 그리고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경구독은 간과 대장을 통해서 약 90% 정도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피부나 두피를 통해서 흡수된 이 경피독은 10%만 배출이 되고 몸 안에 90%가 남아서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서서히 번지는 그야말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피독은 주로 화장품이나 씻어내는 제품인 바디 클렌저, 샴푸, 컨디셔너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세탁 세제의 경우에도 옷감 표면에 남게 되면서 피부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피독은 피부층을 뚫고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피하지방이나 림프선 혹은 뇌와 같은 우리 장기에 서서히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피부 각질층이 얇고 모세혈관이 가까운 곳일수록 흡수율이 높습니다. 팔 안쪽 피부를 1로 기준을 잡았을 때 겨드랑이는 3.6배, 두pe는 3.5배, 그리고 생식기로는 팔 안쪽 피부보다 무려 42배나 높은 흡수가 일어납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을 때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해요.
미국 암예방협회의 의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앱스틴 박사는 바람의 원인으로 흡연이 아닌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을 꼽았을 정도로 이 경피독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독소입니다. 간혹 화장품 제조사나 관계자들은 식약청에서 허용된 용량이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경피독이 무서운 것은 사용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배출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미만으로 아주 낮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쌓여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요. 유해한 화학 성분이 우리 피부로 들어올 때 통증이나 자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각이 잘 안 되어서 별로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통해 해독이 안 되고 10% 정도만 배출되고 나머지가 몸속에 남게 되는데, 그것도 그 간을 통해 해독이 안 되다 보니까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해 성분들은 입자가 작아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 뚫고 들어가기 힘든 우리 뇌까지도 침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특히 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께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의 양수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또 유방암 종양에 그 샘플을 분석을 해봤더니 화장품에 들어있는 그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이 검출됐다고 해서 화장품 업계가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에 이 파라벤 성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대체가 되는 다른 방부제를 사용하지만 이런 성분들이 또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성 화학 성분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연 유래 성분의 원료로 만든 제품을 쓰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이 경피독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기 헤드인데요. 마이크로 나노 버블이라고 해서 이 일본 사이트에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물입자가 미세먼지보다 작아서 우리 피부 속 그 모공 이런 게 이 두피 속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나 노폐물, 심지어는 이 계면 활성제까지도 제거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제 사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믿고 쓰고 있죠. 제가 해외 출장 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들고 가지만 저 꼭 들고 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좀 유난스럽긴 한데, 키보드를 항상 이 큰 걸 키보드를 들고 가고, 나머지 하나가 이 샤워기 헤드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경피독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세정 제품들도 전부 천연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샴푸를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 재료랑 이런 머리카락 빠지는 날짜를 재서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기능성 제품까지 직접 만들어서 썼고요. 또 선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막 팔아라, 이거 너 만들어서 혼자 쓰지 말고 같이 좀 쓰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사서 쓰려면 천연 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썼는데, 그때 SK2, 뭐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써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메나텍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천연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쓰지 않고 우리 메나텍 제품으로 전부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어플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모든 화장품들의 전 성분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화장품 성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더 스마트해져서 하나하나 따져가며 제품을 고릅니다. 제조회사들이 제품 만들 때 정말 성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저도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성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천연 성분은 너무 비싸서 일반 그 판매하는 화장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지,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우리 피부의 건강을 생각해서 안전한 성분만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나테크에는 퍼스널 케어 제품 10가지, 루미노베이션 8가지 이렇게 총 18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먼저 퍼스널 케어 제품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프레시덴 치약입니다. 천연 성분의 치약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임산부, 노년층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치약입니다. 감기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만드는 질병이 바로 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외래 병원을 많이 찾는 질병 1위가 치은염 및 치주 질환 환자이고 2위가 감기라고 하는데요. 감기 환자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입속에는 이렇게 700여 가지 이상의 세균이 있는데 이런 세균들을 방치하게 되면 잇몸을 공격하게 되고요. 잇몸 뼈까지 녹일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구강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같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시간이 없거나 이제 빠르게 입냄새를 없애고 싶을 때 가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가글을 자주 하시면 오히려 입냄새가 더 심해진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우리 입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유해균과 유익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글로 살균을 해버리면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구강 내 면역이 깨지게 되고 다시 나쁜 균들이 들어오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지고요. 특히 일반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 후에 바로 가글을 하면 치아가 변색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운한 느낌이 좋아서 가글을 오래 머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화학적 화상으로 통증이나 점막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글인 같은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꼭 가글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 500ml 생수통에다가 우리 프레시덴 치약을 손톱만큼 짜서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 물로 하루 종일 가글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맛이 이상해지죠. 귤도 그렇지만 딸기나 포도를 먹어도 단맛이 느껴지지 않고 쓴맛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치약에 들어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혀에 단맛을 느끼게 하는 수용체를 마비시켜서 단맛을 못 느끼고 쓴맛이나 신맛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레시덴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시면 양치질 후에 과일을 먹어도 쓴맛이 아니라 과일 본연의 단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한테는 이런 일반 치약 말고 좀 순한 성분의 치약이나 천연 치약을 따로 사서 쓰게 하고 정작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치약을 사용하시는데 자칫하면 입안의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고 또 세균으로 인해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치약은 반드시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이왕이면 안전하고 치주염 예방에도 좋은 천연 성분의 치약으로 우리 프레시덴 치약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치매나 뇌에 관련한 질병이 두려운 분이라면 당장 저는 치약부터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칫솔입니다. 프레시덴 칫솔은 옥수수 전분 소재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모와 탄력모, 이중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잇몸에 붙은 프라그와 미세한 틈새에 끼어있는 프라그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 중에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좋다는 칫솔은 다 써봤고 칫솔은 자기가 정말 전문가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칫솔을 써보더니 이거 진짜 좋다고 여러 세트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칫솔에는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칫솔인데요. 이 비스페놀 A라는 것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분비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쥐의 뇌 조직을 관찰한 실험에서 대뇌 피질이 얇아지고 뇌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가지수가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비스페놀 A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거나
학습,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뇌 기능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스페놀 A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인데요. 배달 음식은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잖아요. 이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우리 몸으로 환경 호르몬이 입을 통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표면에 묻어 있어서 영수증도 오래 만지는 것이 좋지 않고요. 또 테이크아웃 커피 그 컵의 뚜껑에도 이 뚜껑도 재질에 따라서 환경 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런 일회용 컵보다는 환경도 생각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 많이 안 드시겠지만 커피를 타고 저을 때 꼭 스푼으로 저으셔야지 봉지로 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봉지에 인쇄되어 있는 성분도 그렇고 절취선 부분에 소량의 납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 컵라면, 스티로폼 용기도 뜨거운 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닿아서 환경 호르몬이 국물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다른 용기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기는 되도록이면 스테인레스나 유리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조리 도구도 특히 이 뜨거운 국물 요리에 플라스틱 국자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위에다가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입속에 넣어야 하는 칫솔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디 케어 제품인데요. 우리 피부 중에 바디와 얼굴 중에서 각질이 더 많이 쌓이는 부분이 바로 바디입니다. 바디가 얼굴보다 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고요. 또 샴푸나 린스가 흘러내려서 몸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피부에 닿는 옷이나 침구의 잔류 세탁 세제에 의해서 얼굴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다 보니까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 클렌저를 고를 때는 향보다는 보습력을 더 따져보고 골라야 하는데요. 대부분 향을 보고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디오겐트 바디 클렌저는 6가지 복합 히알루론산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수분을 넣어주고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표면에 수분막으로 코팅시켜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메나테크의 모든 제품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바디 클렌저 성분 중에 유칼립투스 잎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유칼립투스 잎 오일이 항산화 작용이나 항균, 항염에 효과가 있고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문제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오일은 진정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좋은 성분입니다. 샤워 후에 남는 잔향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은은해서 샤워 후에 상쾌하고 개운해지는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디오겐트 비누는 다른 비누와 다른 점이 거품이 아주 미세하고 풍성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세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는 비누 하나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비누 같은 세정제를 안 쓰고 물로만 씻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만 가지고 이 미세먼지는 다 씻겨 나가지가 않죠.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비누와 같은 이 세정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잘 떨어져 나가는데 저는 이제 보통 메이크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폼 클렌징보다는 비누 세안을 하거든요. 예, 메나텍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비누 세안은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겨서. 근데 이 메나텍 비누로 썼을 때 하나도 당김이 없이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이 비누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세정력이 높은 비누는 알카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자연 보습막까지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뽀드득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당기게 돼요. 이 뽀드득한 그 개운한 느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피부가 지르는 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낭충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조해지다 보니 쉽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디오겐트 비누하고 일반 비누의 산도를 테스트한 건데요. 우리 디오겐트 비누가 이 노란색이고요. pH 약 5.5 정도의 약산성 비누입니다. pH가 이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는 세정제가 피부에 자극이 없고 건조하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성분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엠프리존인데요. 엠프리존은 저는 저의 스킨케어 루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엠프리존을 바르고 있는데요. 보습이 정말 탁월합니다. 바른 날과 안 바른 날, 그 다음 날에 세수를 해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고요. 제가 좀 알러지 피부예요. 지금도 클린을 하면 독소가 나오면서 호전 반응으로 알러지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엠프리존을 그때 꼭 발라줍니다. 그러면 정말 가려움이 가라앉아서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모기 물렸을 때도 엠프리존을 바르면 즉각적으로 완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거나 상처가 났을 때 혹은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만나폴과 엠프리존을 섞어서 발라주면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만나폴 너무 많이 섞으면 딱딱해지고 때처럼 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먹은 통 가의 벽에 묻은 그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긁어서 엠프리존이랑 조금 소량 섞어서 콕 찍어 얹어 놓으면 얼굴에 뾰루지 났을 때 바로 사라지는데 제가 오늘 턱에도 지금 뭐가 하나 나서 발라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퍼미드 엠브로토스는 고보습 바디 크림인데요. 향이 은은하고 라벤더 오일이 있어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샤워 후에 바르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 효과 때문에. 저는 퍼미드 엠브로토스하고 엠프리존을 반반 섞어서 샤워 후에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저희가 알러지가 있는 피부여가지고 피부가 아주 건성이에요. 근데 이 퍼미드 엠브로토스랑 엠프리존을 반반 섞어서 발라주면 특히 겨울에 건조하지 않고 아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헤어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오겐트 컨디셔너는 이브 비건 인증을 획득한 순원 컨디셔너입니다. 이브 비건은 프랑스 인증기관인데요. 어떤 인증기관보다 동물 성분의 사용 여부나 공정 과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비건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이 이브 비건 인증을 다른 인증보다 더 믿는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청정 자연에서 유래한 2가지 알로에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두피 진정에 효과가 탁월하고 두피와 모발에 수분을 잘 유지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컨디셔너입니다. 대부분의 컨디셔너가 실리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매끈하고 찰랑거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실리콘 성분이 사실은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볼륨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디오겐트 컨디셔너는 실리콘 성분 대신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블렌딩해서 거친 모발에 영향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시원하고 개운한 두피 마무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오겐트 샴푸도 컨디셔너와 마찬가지로 동물성 원료 없이 고함량의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건 인증 샴푸입니다. 탈모 기능성 샴푸이고요. 주요 성분은 컨디셔너와 같습니다. 설페이트 프리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설페이트라는 것이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샴푸에 들어있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거품도 잘 나고 세정력이 좋은 데다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이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두피의 경우는 모공이 크기 때문에 이런 합성 계면 활성제 성분들이 침투가 쉬워서 모공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흡수량도 많고요. 세정력이 높다 보니까 더러운 노폐물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막까지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유해한 화학 계면 활성제가 피부 속으로 더 잘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내로 침투를 하게 되었을 때 세포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여서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디오겐트 헤어 샴푸는 건강한 보습막을 만들어서 외부의 유해한 물질이나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두피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약산성의 제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아서 노화가 일어나면 탈모도 일어나지만 이마의 주름이나 얼굴 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얼굴 피부는 두피하고 붙어 있고 두피가 얼굴보다 노화 속도가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화된 두피가 얼굴의 이마 방향으로 힘없이 처지게 되면서 이마 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굴도 처지게 되면서 늙어 보이게 됩니다. 얼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의 약 70%가 두피 노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샴푸나 컨디셔너는 정말 저렴한 제품 쓰지 마시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신중하게 골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두피 보호를 위해서 자외선이 심한 날에는 모자를 꼭 착용해 주실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가 얼굴 피부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하는데 정작 두피에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디오겐트 샴푸와 컨디셔너로 두피와 모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연 샴푸의 경우에 하나 가격이 300ml 정도의 5만 원대 이상인데 우리 디오겐트 샴푸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면서 탈모 완화 기능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특히 사용한 후에 확실히 볼륨감이 오래 유지되고 유분기가 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샴푸를 사용하다가 샴푸가 애매하게 남은 경우에 잘 안 나오면 거기에 물을 넣고 흔들어서 남은 샴푸까지 알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넣어 사용하다 보면 샴푸의 세정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었다 계속 사용하게 되면 통 안에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녹농균은 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이 피부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다 쓴 샴푸통에 물 부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화장품의 유해한 화학 성분은 피하려고 천연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제가 만들어서 쓰거나 그랬는데 주방 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습관이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잘 안 끼고 맨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 피부를 통해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에 잔류 세제가 그렇게 많은 양인지 알게 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제에 형광물질을 넣어서 평소하고 마찬가지로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릇에 형광빛을 쪼여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번 헹궜는데도 불구하고 세제가 조금씩 남게 되더라고요. 그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당연히 그 음식에 이 잔류 세제가 묻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잔류 세제 양이 1년에 소주 2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잔류 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과일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 아무리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도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퓨로 주방 세제를 만나고 나서 정말 안심하면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 세제는 3단계 등급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 세제가 2종 세제고요. 우리 메나텍의 퓨로 주방 세제는 1종 주방 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과일이나 채소뿐만 아니라 아기들이 사용하는 젖병까지 세척이 가능한 깨끗하고 안전한 세제입니다. 이 세제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에다가 퓨로 주방 세제를 반 정도만 펌핑하셔서 한 1분 정도 담가둬보시면 물이 누렇게 변화하신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저번에 저희 홈미팅 때 파트너 리더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해본 건데요. 물 색깔을 확인해 보려고 흰 그릇에다가 옮겨 담았더니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퓨로에다 잠시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헹궈서 먹고 있습니다. 퓨로 세탁 세제는
고농축 천연 세탁 세제입니다. 이 천연 세탁 세제는 중성 세제라서 세정력이 떨어진다? 그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화학 물질이 함유된 알칼리성 세제를 보통 그래서 많이 쓰세요. 그런데 우리 피로 세탁 세제는 중성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정력이 좋으면서 섬유를 변질시키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세제입니다. 일반 세탁 세제는 세제를 만들 때 정제수,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제가 묽어지다 보니 끈적한 점성을 높여주는 화학 성분을 더 추가하게 되고요. 또 물이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방부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제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넣는 이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판매 마진이 높아져서 이렇게 물을 넣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피로 세제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그것도 자연 유래 성분으로 세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성분들로만 채운 세제입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고 헹굴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섬유유연제는 합성 세제로 세탁을 하면 의류의 그 감촉이, 부드러운 감촉이 합성 세제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벗을 때 스파크로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옷감이 누렇게 변하는 그 황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세제만 가지고 세탁을 했을 때 그 밴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섬유유연제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섬유유연제 광고를 보면 섬유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옷감 손상을 보호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형성이 된 그 얇은 막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그게 피부를 가렵게 하기 때문에 특히 아토피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섬유유연제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화학 성분이 민감한 피부를 자극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섬유유연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섬유유연제를 쓰다 보면 세탁기에 그 찌꺼기와 같이 남게 되면서 곰팡이 번식을 더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루미노베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설명에 앞서서 기초 케어 제품의 공통적인 특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을 통해서 분자량이 500달톤, 이게 사이즈인데요. 그 이상 되는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자량이 큰 물질도 피부를 뚫고 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피부는 온갖 세균, 박테리아 이런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피부가 견뎌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피부 각질이 외부의 유해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그 성분이 분자량 자체의 크기가 500달톤 이상이면 못 들어가고 그냥 겉에만 발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보습 성분을 진피까지 도달하게 하려는 그 화장품 회사들의 연구가 활발한데요. 우리 메나테크는 리포좀 공법이란 걸 통해서 그 속에 유효한 성분을 넣어서 피부 속까지 흡수가 잘 되도록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리포좀 속에는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자연 유래 다당체 복합물인 베타글루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이름도 어렵네요. 이렇게 세 가지 메나글리코 복합 원료를 넣어주었고요. 저희는 이것을 그냥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메나테크의 모든 제품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을 높이는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성분을 넣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품질은 높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라인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리포좀 공법과 펩타이드 기술에 이어 세 번째 우리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이 바로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루미노베이션 기초 제품들은 자연 유래 메나글리코 다당체를 1. 리포좀 공법을 이용해서 진피 속까지 넣어주는 동시에 2. 펩타이드 성분과 3.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을 함께 넣어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클렌저 제품을 보시면 다른 클렌저와의 차별점은 아주 순하면서도 딥 클렌징이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딥 클렌징 제품의 경우 피부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민감성 피부가 되기 쉽거든요. 클렌징을 하고 나서
뽀득뽀득해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 표면이 많이 손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퓨리파잉 딥 클렌저는 클렌징을 하고 나서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이고 약산성 제형으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 정도 하는 폼 클렌징 거품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클렌저를 짜 넣고 제가 조금 많이 짜 넣었는데 이거보다 소량 짜시면 됩니다. 물을 넣었는데 저 물도 좀 많이 넣었어요. 요거보다 물 좀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그 뚜껑에 달린 그 펌프 하는 걸로 아래 위로 세게 아주 오랫동안 문지르시면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거품 자체가 아주 미세해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바닥에 짜서 물 묻히고 거품을 내서 닦으셔도 되지만 이 제품 성분 중에는 포도씨 가루가 있어서 너무 세게 문지를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자극이 덜하고 거품이 미세하기 때문에 노폐물도 잘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품을 얼굴에 얹고 살살 문질렀다가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자, 퍼스트 에센셜 토너는 세안 후에 첫 단계에 사용하는 에센스입니다. 토너라고 하기에는 보습이 탁월하고 라하라고 하는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결도 개선이 되고 오래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다 보니까 칙칙한 피부를 맑아 보이게 해줍니다. 한 번만 뿌리지 마시고 흡수가 되고 나면 두세 번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보습 효과가 훨씬 더 지속이 되어서 메이크업이 잘 먹게 됩니다. 토너를 미스트 공병에 넣어서 휴대하고 다니다가 메이크업 후에 뿌려주시면 물광 효과가 있고요. 건조해진 피부에 보습을 더해주게 되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병에 옮겨 담으실 때는 라하라고 하는 이 각질을 케어해주는 성분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반드시 흔든 다음에 넣어주시고 사용하기 직전에도 꼭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루미너스 에센스 로션은 데일리로 사용하는 올인원 에센스 로션입니다. 에센스와 로션을 따로 쓰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올인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한 분들이 아니라면 로션 단계까지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로션으로만 마무리하기에 조금 건조하다 싶은 분들은 잠시 흡수시킨 다음에 이 로션을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보습을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펩타이드 크림입니다. 탄력 증진, 색소 침착을 예방해주고요. 주름 완화, 피부 재생 등등 8가지 펩타이드 기능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에스테로드의 세럼에 한 가지 펩타이드 성분만 들어있는데 50ml 172,000원이나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악건성인 분들이 아니라면 여름철에는 그렇게 바르실 필요는 없는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건성이기는 하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안 바르고 겨울철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보습에 정말 탁월합니다. 지난 명절에 뷰티 클래스에서 받은 샴푸 샤시를 저희 친정 어머니께 드렸는데 사용하시자마자 바로 크림 주문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걸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유분기가 좀 많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루미너스 에센스 로션,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로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촉촉한 피부를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내장되어 있는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손등에 덜어서 이마, 양볼, 턱 이렇게 4개 점 찍어주시고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가락으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덜어서 눈 밑이나 목에 발라주시면 좋고요. 따로 아이크림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선케어 제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은 자외선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바르고 다니시잖아요. 남성분들의 경우 안 바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끈적이고 귀찮다 이렇게 안 바르시던데 제 주변에 피부가 정말 좋고 잡티 없는 분들, 남성분들은 거의 오랫동안 꾸준하게 자외선 차단제 쓰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귀찮으시겠지만 노화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없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메나테크에는 2가지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기자차라고도 하는 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자차라고 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두 제품의 주요 성분은 같은데요. 제형이나 발림성,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먼저 퓨어 마일드 선 프로텍터는 물리적 차단 방식의 무기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전에 피부톤을 한 단계 올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피부 자극이 없이 순한 선크림을 원하실 때, 그리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리적 차단제다 보니까 백탁 현상은 있어요. 다른 무기자차보다는 발림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린 아이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민감성, 지성뿐 아니라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가볍고 끈적임이 없어서 남성분들이 바르시기에도 좋습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인 워터캡슐 선 에센스는요, 백탁이 없고 촉촉한 사용감이 특징인데요. 수분감이 좋아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성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백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화학적 차단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름과 미백,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제품이고요. 민감한 피부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품을 반반 섞어서 바르니까 딱 적당한데요. 남자분들 아까 그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얼굴이 너무 허해진다. 그러면 양을 너무 많이 했거나 또 그게 싫으시면 양을 조금 하시고 이 워터캡슐 에센스랑 반반 섞어서 사용하시면 남성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끈적이지도 않으면서 약간 톤업도 되는데 약간 화장한 아주 이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톤업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받은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이 바로 이 글리코 스킨 리터닝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베이스에 아카시아 검을 동결 건조해서 만든 사각형 모양의 콜라겐 캡슐에 만노스 성분과 발효 요거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바이오 앰플을 한 3번, 4번 정도 펌핑을 해서 섞어서 바르시면 되고요. 피부가 24시간 이상 촉촉함을 유지하게 되고 다음날 바로 생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저는 이 마일드 필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보습이 유지되면서 각질을 제거해 주어 더 좋더라고요. 너무 자주 각질 제거를 하거나 내 피부에 맞지 않는 필링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야 하는 죽은 각질 세포뿐만 아니라 남아 있어야 하는 세포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돼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피부 장벽이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홍조나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일드 필링 제품은 특허받은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자극이 없고 세안을 하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이 촉촉하고 산뜻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중 케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 마일드 필 제품으로 각질을 제거해주고 나서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콜라겐 캡슐을 바이옴 앰플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다, 내가 오늘 돋보이고 싶다 그러면 4, 5일 전부터 매일 이 캡슐을 앰플과 함께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에 딱 가시면 이게 번들번들 개기름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속광이 아마 그 주변 분들과 다르게 그 자리에서 돋보이게 되실 겁니다. 키트 제품은 마일드 필 제품이 없고 콜라겐 캡슐 4개에 바이옴 앰플이 4개씩 들어있어서 여행 갈 때 들고 다니시기 좋아요. 저는 우리 루미노베이션 모든 제품이 다 퀄리티가 명품 브랜드 어떤 제품과도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초 케어 제품이 바로 이 스킨 리터닝 제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의 최애 제품입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피부가 정말 악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처음 일주일을 매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이스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포 순서는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로, 그리고 도포 방향은 근육의 흐름에 따라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펼치듯이 바르시면 되고요. 눈 부위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굴리듯이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나 목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중력의 방향을 거꾸로 거스르듯이 올리면서 바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CC 쿠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미노베이션 CC 쿠션은 핑크색을 베이스로 해서 노란기가 많은 동양인들의 피부톤의 결점을 보완해주고요.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표현을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포함하고 있어서 빛이
조이는 방향에 따라서 피부가 반짝반짝 예뻐 보이고요. 속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속광이 고급지면서도 매끈하고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마스크를 사용해도 묻어남이 덜한 쿠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매트하거나 파우더리한 메이크업이 대세를 이뤘다면 올해는 그 글로벌 뷰티 트렌드 중 하나가 극강의 물광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방금 샤워한 것처럼 촉촉하면서 탱글탱글하고 매끄러운 극강으로 반짝이는 피부 표현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 CC 쿠션이 마무리감이 보송하기 때문에 그런 피부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유행을 선도하고 싶은 분이라면 팁을 하나 드릴 텐데, 쿠션을 사용하실 때 이 팔레트에다가 루미너스 에센스 로션을 조금 짜서 믹스를 해서 고르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센스 토너를 공병에 넣어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시면 2023년 글로벌 뷰티 트렌드에 딱 맞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팁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18가지 제품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아무리 강의를 들었어도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니까요. 제품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셔서 건강한 피부, 어려진 피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